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고요. 예상을 했던 바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일단 관망 심리가 역력하면서 시장은 좀 답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형주가 답답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는 트럼프 정책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일단 아마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무관한 업종 아니면 수혜받는 업종은 또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보고요. 근데 오늘 밤에 미국은 휴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은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그리고 원탁K 투자 아이디어인데 여기 밸런스에서 나온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 급증하는 이유.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 좀 비록 빠지긴 했지만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중국의 4분기 GDP가 지난주에 나왔고, 중국 관련된 스콧 베센트, 이분이 재무장관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있고,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지, 또 중동의 국부펀드 세계 3대 펀드 중에 하나래요. 근데 거기가 한국의 투자 자금을, 주식 투자 자금을 위탁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한 1,000억씩 여러 군데 맡기려고 하는데, 이건 주식을 사는 수요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 산업, 오늘 급등을 했고, 화장품, 석유화학, 요건 이제 그 고무 있죠. 2차 전지, 그리고 기업 분석, 세경 하이테크, 케이프, 하나마이크론, 이지바이오, 전자공시 하나 있습니다. AP 시스템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는 일단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다 또 강세 보였고, 분위기 좋았어요. 다만 이제 금리와 달러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IT가 좀 많이 올랐고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이제 좀 시진핑과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지표도 좋았고요.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정책 기대감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좀 부담감이 크죠. 시진핑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요. 긍정적이었다. 근데 약간 인사성 멘트인 것 같아요. 무역 불균형, 펜타닐, 그리고 틱톡 등에 대해, 참고로 틱톡은 이제 미국에서 운영 금지됐다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발언하면서 아마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시 주석과 관계가 좋았다고, 우린 친구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도 웃음 나오죠. 친구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인사성 발언이다. 미중 갈등이 이거 우리 서로 통화 잘했으니까 해결됩니다. 이건 아니죠. 다만 어쨌든 취임 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소통하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첫날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임기 첫날 100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2시입니다. 2시 정도에 취임식 할 거래요. 그 후로 아마 행정명령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뭘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민, 불법 이민 추방, 이민자 차단 이렇게 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건 물가를 올리는 재료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또 규제 완화 할 가능성이 높고, 관료제를 개혁하고, 이거 공무원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나와서 출근해라. 이런 이제 관료제 좀 개혁하겠다, 요 내용이고, 관세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오후 늦게 백악관에서 두 번째 지무실 서명이 이어지고, 아마 그리고 행정명령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에 가장 중점을 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단된 LNG 수출, 오늘 좀 피팅주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LNG 수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데 행정명령으로 바로 하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는 비상사태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관세. 지금 뉴스 나온 건 뭐냐면요. 보편적 관세를 일단 15% 때리고 15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또 150일 후에 결정하겠다. 예, 그때 뭐 이렇게 나라나 이런 기업별 상황을 보고 또 바꾸겠다. 유동적으로 하겠다라는. 근데 이것도 그냥 뉴스예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관세는 부과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면 우리나라의 충격이고, 생각보다 적으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 자체는 이미 반영은 돼 있는데 얼마만큼 부과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2월 산업 생산 좋았고요. 보잉 파업 종료가 이제 되면서 항공기 생산이 늘었고, 주택 착공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허리케인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그거 회복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12월 18일 이후 최고치고, 암호화폐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거래요. 그래서 5년에 걸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매하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또 환호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작용하면서, 예, 지금 암호화폐도 올랐고요. 또 어닝도 좋다고 합니다. 실적도 S&P 500 기업 중 9%니까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의 79%가 또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5년 평균이 77%니까 과거보다 좀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점수판으로 사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오르려면 금리가 꺾여야 돼요. 근데 본인 정책은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에요. 딜레마죠. 근데 미국의 S&P 500 지수 보시면 요게 10년물 국채금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정반대로 가죠. 금리 오르면 주가 빠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와 금리가 역의 상관관계니까 금리가 중요하다. 예. 근데 이 물가 목표 2%에 아직 도달 못했고 쉽지 않아요. 도달하기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용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 경제가 정말 또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은 것도 증시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인플레가 또 가속화되면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식어가는 게 좋은 거죠. 천천히 미국 경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도 최대 지금 변수가 트럼프 정책에 의한 이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올랐고요. 예, TSMC 좀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한 기술 전문 웹사이트에서 인텔이 M&A 대상, 여기에 누가 인수한다라는 루머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네, 좀 황당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한다고? 실제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급등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할 거다, 이런 이제 루머가 있었습니다.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빅테크 모두 올랐고요. 슐럼버거라고 그 에너지 기업이에요. 미국 최대 또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이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했고, 태양광은 좀 빠졌던 게 진코솔라 이익이 좀 급감해서 좀 안 좋았고, 노보노디스크도 왜 안 좋았냐면 약가 인하 대상이 올랐어요. 일라이릴리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5개 처방약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요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가 합의를 해야 되고 가격을 낮추겠죠. 27년부터 시행인데 이거에 만약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해당 협상을 거부하면 이 매출의 95%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돼요.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수밖에 없죠. 약가 인하 우려가 좀 있다. 근데 약가 우려가 있으면 좀 매출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독점력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스타터 그 카누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그 회사 있어요. 여기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사업이란 게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주요 일정으로는 이제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요. 내일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일 모레는 GE 버너바, 여기가 LNG 관련 기업이죠. 기아, 존슨앤존슨은 이제 유한양행과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이죠. FDA
폐암 치료제 승인 받았고, 그다음 목요일은 하이닉스와 현대차, 금요일은 일본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월 20일이죠. 오늘. 이게 뭐냐면 이제 원탁K 투자 아이디어인데, 저번에 원탁K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보수적이었죠. 근데 그 중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너무 미국 기업들 막 우리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알려진 기업 위주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헬린 엘렌보겐이라는 이제 그 최고 투자 전략 책인가, 듀러블 캐피탈입니다. 근데 되게 좀 이례적이었던 게 쿠팡을 추천 목록에 올린 거예요. 쿠팡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쿠팡을 그렇게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니까. 근데 요새 잊혀져 있죠, 완전 쿠팡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설명한 건데, 독보적인 주도 업체고 한국의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기업이었고, 쿠팡의 경쟁자가 훨씬 약하니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또 해줬고요. 쿠팡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재고 확보, 자체 재고해서 확보한 다음에 로켓 배송 쏴주죠. 그래서 빨리 배송할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사업이 자리 잡으면 성장이 길게 이어진다.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쿠팡 물류센터로부터 7마일 이내에 있고요. 서울은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5, 6번씩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건 우리는 흔하죠. 주문의 99%가 당일 또는 이길 배송되고, 쿠팡의 네트워크는 중국 이커머스가 진출했지만 그런 쪽에 없는 그러니까 아마존은 물론 다른 이커머스가 할 수 없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자 물류, 다른 이제 그 회사 어떤 이제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풀필먼트, 그리고 배송부터 주문, 배송, 환불까지 해주는 토탈 서비스인데, 그런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33억 달러, 27년도에 3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되거든요. 연간 5조 원의 현금을 창출할 수도 있대요. 투자한 거 빼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22달러거든요. 2배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 진출했고, 영국 소매업체 파페치도 인수했는데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쿠팡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라지브자이는 이제 페트로차이나, 이게 중국 기업 투자한 것도 되게 의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이제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시총 1조 달러였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많이 몰랐겠죠. 버크셔에서도 워런 버핏도 20년 넘게 갖고 있었었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천연가스 소매 보조금을 없애길 원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자유화할 가능성이 높대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수익이 크게 늘지 않겠냐. 그리고 주가는 싸고요.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중국은 좀 꺼려지죠. 투자하기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페트로차이나를 꺼내줬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는 뭐 우리한테 익숙하죠. 아까 잠깐 미국에서 그 이제 약가인하 해야 되니까. 근데 6개월간 주가가 좀 안 좋았고, 다음 버전 약물에 대한,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말고 또 새로운 버전의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임상을 했는데 강력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이 진입장벽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량 구축하려면 최소 4, 5년 40억에서 60억 달러 필요하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비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만 시장 매출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보와 일라이릴리가 독과점 체제 유지할 것 같고, 또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이런 쪽에도 치료 효과가 있고요. 이 비즈니스는 100년 이상 지속되고 되어 왔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 알약 형태로. 그런 거는 의사들이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랑 경쟁은 하는데, 미국은 일라이릴리죠. 근데 미국의 지역에서는 릴리의 유통망이 안 좋기 때문에 노보가 좀 괜찮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필립 모리스 그 외에 엔비디아, ARM 홀딩스도 보유 중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프랑스에 이게 슈나이더라고 있으면 히타치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들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 슈퍼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 변압기, 배전방, 고압 성전구, 케이블까지.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520조, 24년도, 2000년에 390조, 예. 2000년에 390조가 지금 520조가 된 거예요.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죠. 꾸준히.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을 확대하려고 거기에 송전선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야 전기를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전기차 충전. 그 다음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 다음에 세계 전체 에너지 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인도 전력망, 또 중국도 있고, 중동도 있어요. 그리고 테크 대기업들이 AI 지출 확대하고 일부 데이터 센터는 원전이 생산하는 만큼 에너지를 또 소비하기 때문에 변압기, 송전선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드 맥킨지는 변압기 부족으로 가격이 60에서 80%나 상승했고 대기 시간이 지금 5년 이상이래요. 이건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만큼 변압기가 공급 부족입니다. 전력 인프라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부담돼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가가 악재라면 악재지 사실 큰 악재는 없는 거죠. 성장은 지속하고 있는. 그래서 큰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전력 인프라 쪽은 앞으로 꾸준하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산업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조금 성장률이 너무 좋았어요. 깜짝 성장입니다. 5.4 예상이 4.9인데 아마 소비도 좀 괜찮았고 수출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만 조금 안 좋았고요. 이게 중국 GDP 분기별 성장률인데 이제 견조하죠. 바닥은 찍었고 수출 많이 증가했죠.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 가파른 수출. 그래서 5% 성장이 어쨌든 중국의 부양책 효과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무조건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전체 성장은 5%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내수 부양하겠죠. 주택 매입도 할 거고 재정 적자 비율도 3에서 4%도 증가시키고 돈을 더 풀겠죠. 특별 국채. UBS는 올해 수출,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지만 골드만삭스, 세계은행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중국 지표도 잘 나왔고 어쨌든 중국 경기는 좀 바닥은 이제 다져가는 거죠.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막 엄청 고성장. 그래도 부양책을 쓰고 있고 올해는 소매 판매. 여기 기대를 해봐요. 수출은 꺾일 거예요. 수출이 꺾이는 건 좋은 거예요. 중국이. 왜냐면 중국이 너무 밀어내기 수출하니까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줬죠. 근데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이렇게 줄이면 소매 판매 늘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이제 중국 관련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제품 범람시키는 거 허용하면 안 된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중국 너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돌려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불균형하다 경제가. 그리고 자기네가 번 돈은 무역해서 번 돈을 군비 확장에 쓰고 있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통제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한테 중국을 규제해주면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좀 숨통이 트이죠. 그리고 관세는 협상 수단이다. 그래서 아마 나라마다 국가마다 뭐 기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행 첫 해에만 미국의 물가 이렇게 오른대요. 1.6, GDP가 마이너스 0.3 감소. BOA는 관세 불확실성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세가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할 거래요. 그럼 이거 미국 경기에도 안 좋죠. 근데 협상의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멕시코는 국경에서 불법 이민, 펜타닐 유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캐나다는 광물이 많죠. 이걸 지렛대로 야 우리 광물 줄게. 좀 봐줘 이런 부분. 유럽은 미국의 무기나 LNG를 구매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거죠. 또 미국 자동차 관세를 낮출 수 있고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각 나라마다 지금 고심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요새 뭐 황당하죠. 그린란드 내놓으래요. 덴마크한테.
그거를 덴마크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아무튼 여기가 이제 덴마크가 녹고 있죠. 아니 덴마크가 아니라 그린란드. 여기 빙산이 만년설이 녹고 있대요. 그러면 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가 그 북극 항로, 예, 굉장히 지정학적 요충지인데 히토류가 또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군사 지역도 있고. 네. 그래서 80마일이라는 기업은 영국의 본사를 둔 최고로 회사인데 여기서 세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러시아에 굉장히 원유가 좀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예, 이 그린란드도 이제 풍부한 이제 광물 자원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 자원. 미니 골드러시가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장악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가져가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흑연, 백금, 몰리브덴, 티타늄, 리튬, 뭐 이런 우라늄, 금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그린란드는 필요하다. 근데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덴마크가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지금. 근데 덴마크가 만약에 안 내나 뭐라고 협박한 줄 아세요? 그 비만 치료제 관세 때리겠다. 덴마크에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고비 수출이 줄겠죠. 미국에.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동, 예. 중동 그 국부펀드가 한국에 투자한대요.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ADIC라고요. 아부다비 투자위원회인데 여기서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단독 보도 같은데 여기는 세계 3대 국부펀드 중에 하나고 운용 자산이 무려 160조입니다. 옛날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재작년 상반기 말에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겨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VIP 자산운용 아시죠? 쿼드 자산 여기다가 4천억씩 맡겼어요. 수익률이 좋아요. 추가로 맡겼죠. 그러니까 이번에 ADIC도 맡길 수 있다. 주관상 KB증권이고 여기 쿼드, VIP, 트러스턴 이런 이제 회사 총 5개 중에 3개사 선발한대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1,000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 왜 투자하냐? 싸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아랍에미리트가 좀 사이가 좋죠. 옛날에 이제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도 맺었고 과거에. 그래서 어쨌든 이 돈들이 들어오면 한국은 지금 어쨌든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의 숨통이 튀으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호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이 만약에 또 VIP 자산운용 같은 데 들어가면 철저하게 가치 투자하는 데니까 뭐 가치주한테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보고서 설명을 1월 20일 거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 피팅 사업 좀 보고서가 긴 게 있어요. 피팅은 이제 3천억 요 수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옛날 호황기 때 3천억이었거든요. 2011년 13년이 호황기였어요. 그때 태광 성강민도 합산 수주가 6천억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석유화학 투자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근데 13년 이후로 석유화학 투자가 주니까 낙수효과 꺾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피팅 회사들이 이제 살아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LNG 쪽이죠. 예. 미국의 에너지. 피팅 업체들의 수주액은 산업설비 발주액의 9에서 12개월 후행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접용 피팅 업체는 태광이고 성강민드 이 2개가 있고요. 개장용 하이로코리아. 그래서 수주액은 내년에 이렇게 다 증가할 걸로 보는데 요게 옛날에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조선편에 피팅을 따로 제가 만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조선업종 한번 들어가시면 피팅이 있어요. 그때 피팅만 설명 그거 한번 보시면 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배워놓으면 좋죠. 예. 그래서 용접용 피팅 커요 이렇게. 예, 모양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광, 성강민도 유럽 기업이 하고 있고요. 개장용은 되게 작아요. 이렇게 무슨 수도꼭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표 회사는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 트럼프 취임 이후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가 기대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팅 업체들은 LNG 수출을 해야 프로젝트가 재개돼야 거기서 발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바이든이 막아버렸죠 수출을.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풀어주면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가는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늦게 되면요. 그래서 어쨌든 25년 올해 피팅 옵션이 11년 만에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 진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작년 12월 24일 이거 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죠. S&T 에너지가 에어쿨러 공냉식 열교환기를 미국의 베첼 에너지 대표적인 LNG 관련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에어쿨러는 LNG 수출 터미널 건설할 때 투입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 EPC 시행사 그러니까 설계 조달 건설까지 다 하는 거예요. 턴키 방식으로. 1위 업체인데 여기 수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S&T 에너지 주가도 급등했고요. 원래 S&T 에너지는 중동 수주 거의 하거든요. 미국 잘 안 하는데 미국에 이제 진출했구나. 근데 저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차후에 피팅 업체로 또 수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 계획하고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게 개념 설계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업체가 어떻게 하냐면 플랜트를 발주해요. 에너지 어떤 업체가 저 건설사 이런 데다가 플랜트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EPC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후에 이제 피팅을 발주합니다. 근데 피팅 발주할 때 피팅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유통상이 또 따로 있대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 어쨌든 발주 후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금은 이제 이 규모 전체 공사 규모의 0.5에서 2.5%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드사이드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 트레인 원삼, 포트 아더 LNG 패스트 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기대하는 프로젝트인데 요런 데서 이제 어쨌든 좀 수주를 받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팅 업체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이록이 좀 많이 못 올랐죠. 하이록 코리아가 주주 환원도 잘하는데 근데 태광이나 성광에 비해서는 저기 미국 요 LNG 프로젝트의 수혜가 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고 주주 환원 잘하고 예, 그런 매력들은 충분히 있고 또 피팅업황 전체가 살아나니까 예,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일단 미국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빨간색 보이세요? 예, 미국 전자상거래 전체 화장품 성장은 요건데 한국만 이렇게 튀어요. 예,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히트 상품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데 성공한 브랜드가 아마 25년엔 또 견인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K뷰티에서 우리나라 그 선크림 선케어 잘한다고 하는데 침투율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케어 제품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25년에는 이제 올해는 다음 단계 채널이 MBS 멀티 브랜드 채널이에요. 스토어 멀티 브랜드.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 있죠. 뭐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거죠. 예, 오프라인 매장. 그래서 미국에 얼타뷰티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데서 아마 채널이 확장되면서 매출 성장 나올 것 같다. 지금은 아마존 의존이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 화장품 시장 1위가 이런 MBS 채널이니까 여기서의 매출도 기대를 해보자 라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코스맥스가 탑픽이고 VT와 컴텍코리아가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석유화학은 뭐 금호석유 얘기고요. 한마디로 그 석유화학은 예, 중국산 장갑에 대해 미국이 50% 고율 관세를 부과합니다. 올해부터. 내년엔 100%예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이 원래 미국에 수출 많이 했는데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밀려버렸어요. 근데 미국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탑 글로브가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 장갑 업체인데 북미 매출이 120%나 급증했대요. 근데 이게 라텍스 장갑이죠. 예. 뭐 니트릴이라고 하죠. 예. 요 장갑인데 요게 이제 MB 라텍스 소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산 장갑 비중이 10%인데 2020년 대규모 증설후에 30%를 넘어갔고 20%포인트 점유율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미국 판매량 90% 증가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장갑 판가가 0.4달러인데 말레이 장갑은 0.6달러래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올해부터는 가격이 똑같아지겠죠. 왜냐면 중국 장갑은 0.6으로 오릅니다. 50%. 26년에는 100%가 증가해요.
그럼 말레이 장갑이 이제 싸지겠죠.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산림 벌채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EUDR 고무 뭐 이렇게 산림 벌채에서 거기서 나오는 걸 이용해서 고무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인데 이게 원래는 작년 말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연기됐어요. 26년으로. 근데 이건 또 다가오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저거 공급이 줄면 천연고무 가격이 강세 보이면 금호석유한테 좋죠. 금호석유가 증설을 했고요. 예, 아무튼 주가는 굉장히 답답하고 많이 빠졌지만 이제 좀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내용 괜찮아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 기저효과로 1월부터 아마 성장할 것 같다. 작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1월에 회복될 것 같고 양극재 수출 물량도 늘었어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리튬 가격도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투자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LG엔솔은 시총 80조 내외에서는 괜찮다. 현재 82조인가 3조 되죠. 그러니까 80조 밑으로 오면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적정 시총이 12조인데 현재 시총이 12조를 넘으니까 예, 상승 여력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방 리스크는 좀 예,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9만원 초반에 사야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이전 상장 따른 연기금 패시브 매수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급 플레이가 좀 끝난 후에는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수급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끝나면 오히려 조심해라. 예,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특수 소재군들은 여전히 시장기가 초기니까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아도 된다. 옛날에 하이니켈, 니켈을 많이 내는 그 양극재 침투 초기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얘기했죠. 그때 한국이 유럽 시장 점유율도 늘리고 또 PER도 상승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었거든요. 그거랑 대주전자재료의 뭐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쪽 이제는 좀 비슷하게 볼 필요 있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2차전지 아주 나쁠 건 없다. 다만 LG엔솔과 대주전자재료가 좀 매력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이제 세경하이테크는 폴더블폰 관련주고 필름이에요, 필름. 네. 근데 아마 애플 아이폰 폴더블폰 나오니까 거기에 좀 넣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참여 기대되고요. 현재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폴더블용 보호 필름 외에도 애플의 납품 중인 OCI 필름 매출도 동반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합작법인 설립할 중국 시드는 이미 모토로라, 샤오미 등으로 울트라 씬 글래스를 납품하는 경쟁력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 시드가 중국 업체인데 예, 모토로라, 샤오미 같은데 아주 그 얇은 이제 예, 그 뭐라 그러죠? 예, 유리죠, 유리. 울트라 씬 글래스 아주 얇은 유리. 그걸 이제 폴더블 폰에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폴더블 패널 출하량 예, 및 세경하이텍 광학필름 매출액인데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더폰 외에도 뭐 유리기판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최근 주가 올랐지만 8.4배 정도. 이게 중국의 신이 만드는 아주 얇은 유리라고 합니다. 이게 샤오미 거. 예. 그래서 애플 폴더폰 수혜주로 좀 부각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프는 사업부가 두 가지입니다. 신조선, AS 교체 사업이죠. 그래서 실린더 라인더를 선박에 신규로 납품을 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오래 운항한 배들은 그거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AS 사업이 더 마진이 높다고 하는데 비중은 기존 신조선 사업 비중이 좀 더 높고요. 한화 엔진, HD, 현대마린엔진,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아주 큰 거는 KP가 세계 1위고요. 중소형은 일본의 토와코키가 1위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거의 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경쟁사가 2.3인데 여기 케이프는 27.9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원 재료부터 어쨌든 최종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했다. 그 이중연료 엔진 친환경 예, 연료를 두 개 쓰는 거예요. LNG 썼다가 벙커CU 썼다가 이 이중연료 엔진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연료는 엔진이 2개 들어가니까 엔진 사이즈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 더 어렵대요. 그리고 케이프 투자증권 갖고 있고요. 자사주도 한 10% 갖고 있어서 밸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오늘 그 공시통에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대요. 그래서 존속회사가 32.5, 신설회사 67.5에 주식을 각각 이제 받게 됩니다. 분할은 좀 시간은 걸려요. 뭐 지금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시간은 남아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하나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그 하나마이크론, 예. 하나 여기가 인더스트리얼, 여기가 브라질 법인, 여기가 베트남 법인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쪼개잖아요. 여기 지주회사 쪽에는 하나머티리얼즈하고 베트남, 아니 그 브라질, 그 다음에 하나 신설하는 사업부 밑에는 베트남을 줘요. 근데 여기 하나마이크론과 브라질이 알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주사에 넘겨버리니까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법인 실적 괜찮고요. 수익성도 개선되고 이건 좋은데 주주들이 좀 가져가는 몫이 적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가 브라질 법인이 아마 사업자 회사에 딱 들어갔으면 사업회사로 반대로 그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지주회사 투자는 꺼리잖아요.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나서도 사업회사 올라가는데 지주사는 빠지거든요. 근데 지주사의 힘이 실려 있어요 지금. 되게 애매해진 거죠. 근데 지주사는 35밖에 못 가져가고 여긴 65.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인적 분할로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가져가니까 둘 다 이제 똑같을 수는 있지만, 예, 그 알짜 회사 두 개가 조금 비중이 적은 지주회사로 넘어가는 게 약간 투자자들한테 좀 불편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도 기대하니까 같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가축의 사육들 수가 증가하면 사료 첨가제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죠. 이지바이오가 돼지, 그 다음에 새끼 돼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 만드는데, 이지바이오가 미국 법인 데베니시를 인수했었죠. 이거는 한번 제가 예전에 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약 매출이 3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돼지가 잘 되면 이지바이오도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정책 기대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육가공 도축업자와 가축 거래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예. 요게 벌금이에요. 요 박스, 요 네모난, 예, 박스가 위에가 돼지 사육도수. 트럼프 시기에 규제가 많이 줄면서 벌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 사육도수가 최고치 찍죠. 근데 바이든 때 갑자기 늘어나죠. 예,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육도수가 감소하죠. 그 중요한 건, 이런 정책도 중요한데 트럼프 일기 동안 관리감독기관 해체를 했대요. 축산업 이런 불공정 거래 규제는 법률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해체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가시화되면 돼지고기 생산이 늘겠죠. 예. 그래서 미국은 소보다 돼지고기가 지금 생산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이지바이오 좋겠지만 내년에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 5.5배로 주가도 싸고,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오르니까 비료값 오르면 또 수혜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많죠. 근데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미국이 이렇게 이런 도축업자와 가축거래장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안 좋은데 규제를 풀면, 예, 트럼프 시기에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자공시는 AP 시스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더 제2자산운용에서 지분을 1% 늘렸고, 이 회사가 이제 OLED 장비, 결정화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게 ASI라는 비정질 실리콘인데 여기다가 레이저를 딱 쏴버려요. 그러면 결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전자 이동도가 올라가서, 예, 대신에 비싸긴 하지만요. 그래서 효율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딱 싸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존 방식은 사람이 뛰는 방식, LTPS 여기다 레이저 쏴가지고 하는 방식은, 예, 차가 가는 속도랑 비슷해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좀 비싸긴 하지만, 예, 그걸 해주는 장비가 요 AP 시스템 장비입니다. 이게 ELA예요.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요거를 제거하는 OLED에서 필름과 유리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LLO 장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장비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의 세계적인 업체 중에 하나고, 그리고 반도체 열처리 장비도 하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OLED에 좀 특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다만 이제 주력 산업이 디스플레이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도 개선된다면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이런 이제 내용들은, 자, 오늘 이제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좋았죠. 2차 전지가 오랜만에 트럼프 피해준데도 아무튼 이제 바닥 아니냐,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좀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좀 답답했고요. 뭐 위를 열지를 못해요. 삼성전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코스닥은 그래도 전고점을 살짝 이제 깼는데, 이 뭐 트럼프 악재만 아니라면, 혹시 돌발 변수만 아니면 한번 한 단계 더 위로 갈 그런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외국인은 주식을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샀습니다. 섹터는 피팅이 오늘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도 예전에 많이들 물어보는데 오늘 상한가 가버렸네요. 그렇게 빠지더니 오늘은, 근데 뭐 온디바이스 AI 뭐가 안 나왔는데 왜 상한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그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온디바이스 AI 기기 이제 하반기에 또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고, 정말 모멘텀 받으면 정말 무서운 게 주식인데, 근데 뒤늦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요 정도 빠졌으면 매력은 있는데, 뭐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니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오늘은 뭐 뚜렷한 이슈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온디바이스 AI가 다 동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CXL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좋아요. 그리고 피팅주, 오늘은 이제 여기 BMT, 하이로코리아. 근데 기존의 태광과 성강밴드는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강밴드 한번 차트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우리가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봤을 때가 드릴 베이비 드릴 처음 우리가 공부했을 때가 요 위치거든요. 예. 그때 누가 봐도 드릴 베이비 드릴의 수혜주는 피팅이에요. 그죠? LNG 프로젝트 재개할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성광밴드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고, 근데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게 하이로코리아 못 갔어요. 그죠?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서로 간에 좀 약간 다른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LG엔솔, 삼성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반갑고요. 고용이 왜 상한가 갔냐면, 이것도 예전에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고용 그때 끝도 없이 빠졌어요, 주가. 근데 FDA 그 뇌에 뇌수술하는 그 로봇 있거든요. 그거 인증받았대요. 오늘 공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거죠. 정말 많이 빠졌죠, 이것도. 아까 그 제주 반도체죠. 근데 오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재죠, 호재는. 뇌 아마 수술하는 로봇을 미국 FDA 승인 받았다, 요 뉴스가 있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튬주 좋았고, MLCC도 오늘 괜찮았고요. 삼성전기만 좀 빠졌네요. 유리기판도 오늘 뭐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다 오르진 못했고, 석유화학도 오늘 금호석유가 괜찮았어요. 오늘은 화학주도 좋았습니다. AI 챗봇주, LNG 관련주 여전히 견조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빠졌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되게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항공주도 조금 올라왔고, 폴더블폰 관련주, 조선기자재. 다만 오늘 좀 빠진 쪽은 전선주가, 오늘 가온전선이 좀 급락을 했고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매출이 좀 이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그동안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대 못 미치니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도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좀 안 좋았고요. 엔터주도 뭐 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예, 주가 좀 일부 빠졌고 인터넷도 좀 빠졌습니다. 화장품도 뭐 기업마다 다르지만 좀 빠져. 오늘은 좀 제닉이 빠졌어요. 제닉도 정말 많이 올랐죠. 예. 파마리서치도 여기 그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화장품 쪽에서 대장주 둘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충격으로 좀 받았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받으면 전력기기 좀 빠지겠죠. 근데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또. 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분들한텐. 그리고 조선주는 견조했고요. 뭐 아무튼 전력기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이 에코프로 BM은 좋았지만 다만 오늘 좀 엔터주하고 화장품 쪽이 뷰티 쪽이 오늘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고 오늘 2차전지가 좋죠 확실히. 반면 전선 전력기기 코스닥 이제 개별 기업들 뉴스 나온 기업들 상한가도 일부 갔고 피팅주 좋았고요 일부. 조선기자재. 다만 아까 하나마이크론 왜 시장 반응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설명해드렸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기업으로는 오늘 좀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 이게 그거죠. 뭐라 그래야 되죠? 조선기자재, 예. 동성와인텍, TNL, 이지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 났다.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내일은 사실 저기 그 건강보험공단 거기 좀 일정이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진짜 방송을 조금 짧게밖에 못합니다. 꼭 양해해 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내일은 좀 제가 좀 방송을 조금만 짧게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한 거는 제가 수요일 날 또 해드릴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영상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짧게나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